이제 화끈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야지.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우연히 한신포차에서 만나서 손민기 씨가 일주일에 그때 딱 2번인가 3번째 하는 날,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 죽겠는데? 아 슬프다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에서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유나 씨 오늘 부쩍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왜죠? 뭔가 화장... 왜죠? 이건 뭐야? 뜻밖의 질문이라 왜죠? 아니, 뭔가 그 옷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잠깐 머리카락이 이제 마이크를 막 다 가리고 있는데 오늘 뭔가 화장법도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고 오늘 나오는 게스트분을 좀 의식해서 이런 건가? 아 그래요? 의식됩니까 제가? 아 그분? 자, 게스트 소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 스튜어디스 출신이자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사정이들을 위해 준비된 게스트입니다. 아름다우신 김민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또 뵈니까 진짜 저번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뭐야? 아, 진짜 진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뻐졌죠? 피부 화장을 좀 더 신경 쓰신 것 같고 아, 검은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다들 이 옷이 내가 오늘 그동안 언니 옷이 마음에 많이 안 들었다고 다들. 우리 사정이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댓글 반응이 뜨거웠어요. 맞아요. 오정TV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예뻤다. 이 사람 누구예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 민지 남편분 아내분께 하루 한 번 이상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 연예인급으로 이쁘다. 이 외모에 대한 칭찬이 DM 주세요. 네. 그 오정TV 나가고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 제가 네.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 계정도 없고 사실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를 찾아서 막 팔로우를 왔어. 하시고 근데 막 많진 않은데 일단 그래서 이번에 출연하고 제가 좀 계정 홍보를 좀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궁금해 하시더라고 정말로 많이들. 우리 사정이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나? 그러니까 우리 인스타는 팔로우도 안 하면서 내 진짜 어이가 없네. 또 화가 나네. 우리 민지 씨 거는 또 찾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막 찾아 들어가서 이름이 흔하잖아요. 그니까 몇 진짜 천만 찾기 명 어려울 있는데. 텐데. 아 그럼 오늘 화끈하게 인스타 계정 공개해 주시죠. 시완 애미 시완이 엄마여서 시완 애미.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계정부터 바꿔야겠다. 계정이 시완 애미예요. 시완 애미. 네. 그래서 유튜브 계정도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영상은 지금 올리는 중이에요. 운동 회원님들을 위한 운동 영상 올리고 있는 중이고 갑자기 우리 거 나오고 나서부터 유튜브로 전향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만 주로 했다면 지금 유튜브도 막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데뷔시킨 거네. 우리 MJ님을. 어쩐지 오늘 의상에 힘을 빡 주고 왔고. 평소에 이러고 장 봐요. 이러고 장 본다고? 진짜로? 심지어 이거 머메이드 살짝 일어나 볼 수 있습니까? 나 아까 뒷모습 봤는데 봐봐 이거 이러고 장 본대. 여보 빨리 와 이러면서 장을 누구랑 같이 보러 가요? 혼자 가요? 혼자. 아니면 무조건 혼자 가야지. 남편은 바쁘니까 돈 벌어야죠. 대신에 여기 위에 가디건 하나 걸치면 가디건 하나에 걸치고. 근데 이런 몸매면은 나 같아도 뽐내고 싶지. 음. 왜냐면 만들었으면은 이게 막 내가 남편도 그래, 있으니까 뭐 자랑하고 데이트는 못 싶지. 하니까 이렇게 이거 너무 훌륭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마트밖에. 그래서 마트 가요. 그래서 오정TV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녹화 시간 잠깐 바꾸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서로 이제 연락처를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여보세요? 이렇게 약간 쌀쌀하게 받다가 저 오윤혜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언니! 갑자기 180도 어머 저 한가해요. 자유부인이에요. 그런 거 오윤혜 씨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그거 쓰는 거. 모르는 번호니까 스팸인 줄 알고. 그치 우리 다 보이스피싱. 그건 줄 알고 이제 최대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윤혜 씨랑 저는 이미 앞에 다른 방송 하나 녹화가 있었고 여기서 녹화하고 둘이서 석붕 토스트에다가 막 감자튀김에 콜라까지 처묵처묵하고 맞아.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배불러 죽겠는데요. 민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무슨 방송인보다 더 막 화려하게. 외모치장을 막 하고 저 이러고 장 보러 다니고 장 보러 갈 때. 자세가 되었다. 근데 오면서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콩물국수를 가져와서 나는 집에서 콩물을 빻아온 줄 알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데 올 때 커피 사오는데 역시 네.
엄마들은 달라. 아, 뭐야 이거 가져와요. 우리 콩을 안 먹어요. 건강 생각하는 콩물 이거 브루스.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두부에. 약간 여현조 같은 스타일이야. 맞아. 우리는 그 콜라 좋아해요. 상징적인 거. 저 여기 콜라 있거든요. 남편이랑 비슷하죠. 남편 콜라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가 네. 햄버거에 콜라 때문에, 약간 그런 욕구가 없는 게 아니냐. 아, 전민기도 그러잖아요. 햄버거만 먹잖아. 콜라. 정크푸드 때문에 엄마도 어. 이걸 걱정하는 수준이네 확실히. 근데 요즘 저희 엄마가 집에 오잖아요. 그렇게 전민기 씨한테 토마토를 먹이려고 해요. 엄마 남자 몸에 토마토가 좋다면서. 우리 민지님 집도 그러면 이제 약간 친정 엄마가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반대로 걱정하세요. 예를 어떡해요?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싸웠다. 응. 자주 싸우잖아요. 애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싸우게 되니까 싸웠다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남편과 거리를 둬서 싸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막 확 터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와 네, 근데 아니 왜냐면 엄마 실망하실까봐. 내 딸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아니 있구나. 내 딸이 이렇게 이쁜데. 네, 불행하진 않고요. 네. 오래돼서. 오늘 그래서 민지님을 두 번째 모셨기 때문에 이제 화끈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야지. 우리 사정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이 만났던 진상 이런 거는 이제 잊으세요. 안물안궁이고 이제 음. 민지님과 우리 이제 유부들의 찐한 토크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유부토크 하기 전에 네. 우리가 그럼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치. 기력이 많이 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산삼시대 하나 먹고 좀 출발하면 어떨까? 우리 민지 씨 이런 거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산삼시대 네. 지리산에서 사람이 씨만 뿌리고 자연이 키웠습니다. 그냥 산삼이 중국산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국내산으로 모든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도라지, 홍삼, 메가, 산삼 70%, 7년근 산양삼산, 사포닌이 가장 풍부하다는 함양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네. 산삼시대가 지금 딱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너무하네. 갈릴까? 아, 가위바위보? 아니야, 너네 둘이 먹어. 소송역자 남편이랑 사는 너네들에게 내가 양보하도록 할게. 자, 여러분 MJ님과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뭐합니까? 어. 쓸데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네. 자,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사장님이 산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산삼이 몸에 좋고 귀한 제품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부담이셨던 분들은 저희 산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확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한 상자에 5만 원권. 그래서 부담 없이 산삼을 즐기실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낱개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 안에다가 한 박스 두고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생각나실 때마다 기력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럴 맞아. 때마다 한 포씩 이렇게 먹으면은 기운이 아주 펄펄 납니다. 네, 민지 씨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죠? 지금 이게 맛있어, 원 플러스 원에다가 산삼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산삼 순백 10병.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산삼 순백은 샤넬백의 그 클래식 백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도 좋지만은 일단은 엔트리급으로 산삼시대 먼저 즐겨보시고 산삼 뭔가 내가 몸에 잘 맞는데 싶으신 분들은 이제 산삼 순백으로 또 하실 수 있고 지금은 사은품으로 드린다는 거. 맞습니다. 요게 한 박스에 8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원 플러스 원에 이건 증정품으로 드리니까 쇼핑백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도 하고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산삼을 너무 착한 가격에 그것도 그냥 산삼이 아니라 네. 너무 퀄리티 좋은 국내산 산삼입니다. 산삼 시대로 여러분들 면역력 건강 챙겨보시고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셔야 다른 데서 보셨어도 오정TV라고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관리하는 여성의 필수품. 우리 셋 다 지금 출산을 경험했잖아요. 자연분만 하셨어요? 아니면 자연분만. 오.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줘요. 넓어질 수밖에 없지. 3.2kg, 3kg 아이가 나오는 입에서 건데. 수박이 나. 그치. 그쵸, 맞죠. 수박이 나오지. 맞아요. 그런 우리가 네. 아주 탄력과 재생과 보습과 이런 부분들을 에센스, 그러니까 올인원 케어입니다. 우리 이제 피부 탄력 떨어지거나 주름 생기거나 뭐 푸석푸석하거나 이럴 때
피부과 가서 맞아, 레이저 시술도 받고 뭐 팩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그 소중한 부분도 피부잖아요. 이게 겉에는 다 피부고 그 안에는 이제 조직들이잖아. 요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병원 찾기 조금 부담이신 분들을 위한 1단계 솔루션입니다. 여궁.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여궁은 브랜딩이 잘 돼가지고 알고 계시고 또 구매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는데 저희 여궁뿐만이 아니고 이 미즈케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지 씨랑 저처럼 약간 욕구불만인 여성들이 여기다 상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느낌을 못 갖는 여성분들도 있고 불감증. 도 있고 아니면은 맞아, 우리처럼 출산 후에 좀 탄력이 걱정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과 뭔가 잠자리를 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좀 도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 1단계가 여궁인 거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전문 상담원들이 다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맞춤 상담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미즈케어 솔루션도 여러분들께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2개 샘플 키트 드리니까 써보시고 구매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궁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진단을 해야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도 안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남편분과 연애를 얼마나 하고 결혼했습니까? 저는 1년 반, 딱 1년 연애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결혼 준비하고 오, 나랑 그게 오래 똑같아. 안 했네. 네, 사계절을 딱 겪고 아.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 먹은 됐네. 대로 됐어요. 그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3살 차이. 나이도 괜찮아. 그리고 연애 기간도 짧고. 짧죠. 그쵸? 불타는 연애. 그리고 남편이 뭐 주식해서 막 돈을 잃거나 막 여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술을 마시고서 집에 와서 막 살림살이 다 부신다든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죠. 그런 건 없고. 네, 제 이상형과 결혼했어 사실은. 오, 그래요. 이상형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뼛속까지 예체능이다 보니까 원래 전공은 또 미술이고 또 뭐 승무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뼛속까지 예체능인데 저는 저랑 반대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때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튼 예,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우연히 한신포차에서 만나서 우연히 만난 거죠? 네, 우연히 닭발을 네, 먹으면서 우연히 한신포차에서. 네, 그래서 진짜 딱 만난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아, 진짜? 직업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어느 게요? 이과? 아니요. 문과? 문과하고 문과? 문과고, 변호사? 네,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인재시구나. 예. 명함을 보고 바로 이상형이 됐군요. 굳이 명함을 안 아니, 보고서 어떻게. 아니 뭐 솔직한 거 좋아. 사실 명함을 안 봤으면 전화번호 안 줬을 텐데 그래. 이제 고시생이 딱 와가지고 안경을 쓴 남자가 이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옆에 친구가 한 명이 뭐 가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명함을 줬는데. 네, 근데 명함을 안 줬을 때는 막 하세요 친구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친구한테 아니 그쪽 말고 제 친구 되게 예뻤거든요.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오기를 부렸나 봐요. 그쪽 말고 이쪽 그래서 저요 이제 그러다가 그 친구가 화장실 간 틈에 와서 명함을 놓고 가는 거예요. 순박한 얼굴과 그 고시생 같은 그 똑똑할 것 같은 그 얼굴이 사실 더 많이 끌렸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연락을 했어요. 아니 저는 전화번호를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길래 이제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가로수길에서 만나서 설렌다. 이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3차까지 술 네. 맞고. 그때는 약간 끼쟁인 줄 알았어요. 끼를 부리길래 막 이렇게 뭐 어떡해. 뭐 이렇게 연인이 아니니까 그때는 썸이니까 썸인데 이제 이태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연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지금만 그러니까 연인인 척 한번 해보자. 막 약간 이런- 일일 애인처럼. 네. 아니 고시생이 왜 이렇게 그러게요. 수법이 좋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센스가 있네 이 사람이. 그러고서는 넘어가서 불타는 사랑을 하고 1년 반 만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혹시 그날 첫 만남 때 3차까지 간 날 끝까지 갔습니까? 아니요. 아, 끝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과 처음으로 이제 사랑을 했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오잖아. 이 남자 서툴다. 아니면 이 남자 조금 능숙하다. 아니면 이 남자는 그냥 보통이다. 첫
서툴진 않았어요. 서툴진 않았지만 잘 맞지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아니, 그때 저도 잘 몰랐고 어. 저도 그랬는데 이제 그때 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네. 다른 항공에서 승무원하는 친구가 커피 머신 그때 한참 핫했던 네스프레소를 독일에서 직접 사가지고 직구. 가져온 거예요. 사서 승무원 네, 친구가. 제 집에.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침 네스프레소가 왔으니까 네. 오빠 내 친구가 커피 머신을 사줬는데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오, 했죠. 집으로. 아 근데 진짜로 커피만 마시고 에이.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라면 먹고 갈래를 얘는 에이, 커피로 했네. 커피 마시러 갈래. 진짜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왔어.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잠깐, 이게 그럼 사귄 지 얼마 됐을 때예요? 뭐 한 1, 2주 어쨌든 진짜 얼마 안 됐을 때구나. 예. 이제 진짜 아주 초기 한 달 안 됐을 때 어.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주머니에서 콘돔이 나와. 아, 그 남자 주머니에서? 아니, 왜 바로 꺼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들켰죠 이제. 어떻게 들켜요? 그리고 주머니에 어떻게 들켜? 깊어지다가 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꺼내는 거야. 아, 뭔가 키스를 나누다가 이제 진도가 약간 나가고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꺼냈군요. 네. 혼자 사셨었어요? 네, 그때? 혼자 살아요. 혼자지. 아니 근데 자취하는 여자가 그러면은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와 하면 이거는 약간의 허락의 의미인 거지 남자 입장에서는. 콘돔 잘 준비해왔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날 그러면은 사랑을 나눴고 네, 커피 머신 그렇죠. 때문에 네, 커피 커피는 안 그리고 마시고 커피는 안 사랑을 마시고. 마셨군요. 네, 커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다른 거 좋아하시나 보다. 자 그럼 공식 질문 그럼 갑니다. 우리 민지님은 MJ님은 여성 오르가즘을 느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아, 절정을,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때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무슨 느낌이에요? 사랑을 나눌 때? 그냥 네. 좋다? 음. 그 이상도 그 이하, 그냥 계속 좋다, 끝? 그쵸 계속 좋긴 한데 아, 절정이 있잖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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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지고, 이제. 빵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 단 한 번도요? 어떤 과거에 다른 남자와도? 그 못한 것 같아. 아직도 여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아직도 그게 그건가? 헷갈리는 거다. 어, 헷갈리면 못 느껴본 거라고 난 그 생각해. 오윤혜 씨의 지론입니다. 어. 헷갈리면은 못 느껴본 거다. 이거 진짜 확실한 어. 그 감정이거든. 섹스를 해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진단이네. 오 선생을 못 만났어. 만나면은 딱 이 즐거움을 아는데, 그치? 그지. 어. 오 선생을 우선 못 만났고 어. 그러면은 민지 씨는 남편과 이렇게 초반에는 이제 관계를 좀 자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막 일주일에 3-4번씩 하고 일주일이 그랬다 아니라 그랬어. 하루에 결혼 초반에도? 아니,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임신했어요. 임신을 동시에 했어. 결혼하고 이틀 후에 바로 임신했어? 그렇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갔다 와서 그날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 아니고 갔다 와서 다음 날.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다음 날. 그러면은 그 전에 연애 때는 좀 활발하게 그 관계를 갖다가 결혼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이제 뚝 끊겼나요? 맞아요. 그거 같아요. 임신, 출산 이후에도 이제 몇 년 동안 그러면은 관계를 거의 안 한 거예요? 한 6개월? 아, 출산 이후에 6개월 정도? 6개월. 그럼 출산까지 하면 1년 반 정도를 그럼 안 했던 거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쓰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아니야. 아니에요? 원하지. 아 그래요? 전 안 나던데. 그래서 승무원으로 복직을 했잖아요. 음. 복직 동기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 다 저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약간 섹스리스처럼 거의 안 하고. 예, 다들 그렇게 살아요, 민지 씨. 그쵸? 여기가 이상한 그쵸? 케이스지. 예. 아니 근데 나는 어. 여성은 그럴 수 있다 치네도 왜냐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맞아. 근데 남성은 난 좀 다르다고 보거든. 남자의 이거는 성욕은 출산도 안 했잖아. 본인은 1년 반 동안 거의 그냥 스님인 건데 이거를 혼자서 풀었나?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남자들은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맞아. 이렇게 꼭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왜냐면 민지 씨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남편도 어쨌든 1년 반 동안 안 한 거면 남자로서 욕구도 불만이 있을 건데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진지한 대화는 안 해봤고 이제 또 제가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래 맞아. 여자가 부끄러워요. 먼저 얘기 꺼내는 네. 것도 부끄러워.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면은 이제 좀 늦게 귀가를 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좀 더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네, 그때 한번
오빠는 오빠 할 일도 안 하잖아. 막 약간 그치. 이렇게 부끄럽죠. 술에 힘을 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남편 뭐라 해야 합니까? 못 들은 척해? 예쁜 짓을 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남편도 그러면 약간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성향일 수도 있겠네. 이게 뭐 남자라고 해서 그리고 성욕이 많고 적다고 해서 이게 자신의 성적 취향이 먼저 다가가는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닌 사람들도 맞아. 있거든요. 그치. 전민기 씨 같은 경우에도 주로 다가와 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 기다려? 근데 나도 내가 다가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나의 성적 취향을 다가와 주는 그래. 사람한테 안 돼요, 그래. 돼요. 이걸 원하는데 전민기 씨도 약간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구나. 서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그럼 남편 쪽도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부한 적은 없어요. 항상 제가 먼저. 그 결혼 8년 동안 네. 임신 기간 빼고 네. 항상 제가 먼저.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근데 왜 항상 내가 먼저 해? 가끔 오빠가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아니 와줄 근데 순 그런 없어? 불만은 없어요. 일단 막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한 번 먼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침에. 아침에.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다. 경무에 많이 시달리시나 남편분이 요즘? 동거하느라 바쁘죠. 동거하느라 바쁘니까. 아침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항상 애랑 같이 자니까 저희 시댁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이제 보통 시댁에 조금 몇 박 있다가 호텔에 또 몇 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나는 엄마 나 할머니 집에도 좋아 호텔 안 갈래. 왜 너무 좁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남편이랑 둘이 가는데 딱 둘만 호텔을 가는구나. 그때는 이제 해야지. 해야 하는데 네. 저녁에 서로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그럼 나는 이 두 사람한테 궁금한 게 워낙 이제 이 횟수도 적고 어. 만나기도 힘들면 나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났으면 사실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두 사람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진짜 너무 좋았다 또 하고 싶다 이렇게 가려면은 뭐 한 15분 20분이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좀 진짜 정말 열정적으로 언니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안 되고 그냥 이상하게 부끄럽더라. 진짜? 이게 뭐냐면은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나도 이제 뭐 다양한 연애 경험을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이 남자하고는 이미 이 세팅값이 이런 다이나믹한 거를 안 한 게 세팅값이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그 어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남자랑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놓지를 못하는구나. 안 돼. 맞아요. 이게 또 상대와의 이게 세팅값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도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랜만이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이야.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은 그 15분, 20분 동안 지난번에는 안 했던 막 그런 자세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약간 너무 신기한 막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나누면 이게 선순환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정값이니까 결국에는 뭐 뻔하잖아.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지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네. 그러니까 자주 안 만나니까 일단 빨리 끝나고. 그렇네 또 빨리 빨리 끝나고. 끝나고. 아침에만 가능하고. 아침에 뭐 아침이라고 뭐 오래 하겠나요? 그래서 똑같죠. 아니 그러면은 슬프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저랑 전민기 씨의 케이스는 저는 좀 성욕이 있는 상태고 민기 씨는 기본적으로 성욕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고충이 있는 거고 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막 그렇게 그러면은 성욕이 많거나 이런 편은 아닌가 봐요. 저요? 네. 근데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없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를 못 느꼈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막 절정을 느껴야지 1년에 한 번에 만나도 또 하고 싶은데 지금 오를 못 느꼈는데 그러게요. 뭐가 문제가 한데 저보다 남편이 더 없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먼저 하자고 하는 거 보면 그쵸? 남편도 어쨌든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그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를 하니까 그냥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민지가 어느 날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시간을 보내 우리가. 그러면 난 남편이 먼저 하자고 달려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A, B만 했다면 A, B, C, D, E
A, B, C, D 정도까지 해보는 어색할 거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색해.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거 할 때만큼은 너네가 주인공이라니까. 유대야 그게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자기 남편과 하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옥죄고 있으면 어떡해. 난 먼저 달려든 적도 없어 전민기 씨한테. 아, 진짜? 우리 민지님은 그래도 용기 있으신 거야. 근데 남자들이 의외로 내 여자가 엄청 흥분하고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봤을 때 진짜 흥분도가 올라가거든?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그건 이제 두 사람 부끄럽고 남편이지만 너무 어색하니까 그거를 못 놓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바꾸면은 한 번만. 전혀 스위치만 딱 켜면 그러니까 그냥 놓는 거야 자기를. 그러면은 이 여자가 흥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는 완전 남편이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냥 말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제 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본인이 좀 노력했던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섹시한 의상을 입었다든지. 사실은 집에서 저는 항상 이러고 장보러 가는데. 진짜로? 아유, 뭐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실 야한 속옷도 티팬티도 많이 입죠. 저는 이제. 왜냐면 대박. 운동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고 끝나나요? 보고 말아요. 보고 그냥 난 못 참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 아 그런 그럼. 모습을 너무 또 예. 계속 봤구나. 그쵸. 다양한 체위를 즐기면서 관계를 가지셨어요? 아니면 보통 몇 가지 체위를 갖고 돌려 쓰시는지? 진짜 내 기억 생각에 정말 몇개 없을 것 오래된 같아. 기억을 진짜 끄집어내야 되는데.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건 언제입니까? 작년이라고? 지금 8월 작년인 것 같아. 진짜 오래됐네. 진짜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거는 너희보다 더 오래됐지. 근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민지 씨한테? 아니요.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야. 부부 둘 다 관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면 이거는 잘 맞는 거예요, 트집은 잡죠. 소통합이. 트집은 예를 들면 빨리 아까처럼 빨리 와 그러면은 너? 그래서 이쁜 거지 약간. 마음속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민지 씨 그건 아니야 직무유기다 진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도 또 귀가 얇으니까 또 팔랑거려가지고 또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하다가 이제 그날은 만약에 집에 남편이 가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직무유기야 그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까지 그냥 그럴 때 남편의 반응은 어때요? 뭐 그냥 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 네가 이쁜 이쁜 짓. 짓을 안 하는데 약간 요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더 나이 들고 할머니 되고, 나는 이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남자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갑자기 욕구가 올라왔는데 내 여자와는 하는 게 습관이 안 됐어. 내 여자랑 하는 게 어색해. 그러면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막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들이 막 오면은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그 유혹을 이겨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젊고 아름다울 때 최대치를 끌어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걸로 풀고 더 끈끈해졌구나, 이런 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는 조금 제가 후회되는 부분인데 그 제가 자연분만을 했잖아요. 분만할 봤어요, 때 모습? 여기서 있으니까 네. 안 보이죠. 네.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기억 안 나는 되게 짐승 같았던 소리와 이런 걸 들었군요. 그런 것들을 그때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자연분만. 저는 재앙적이거든요. 저는 자연분만을 했고 옆에 저는 있었어? 연애 때부터 아니 없었어. 나는 그게 걱정돼서 나가시라고 그래? 어차피 의지가 안 되니까 미주신경도 실신하니까 그분은. 나 애 낳는 모습보다 그분 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봤으면 아마 잘하셨어. 더 못했겠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남성분들이 있더라. 그럼 어렵겠지만 연애 시절 뭐 활발했던 그 시기를 떠올려 본다면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불꽃이 진짜 팍 켰던 적은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때 진짜 그 커피 화끈하게. 머신. 네, 커피. 그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한 1년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하루에 몇 번 했댔죠? 그때 많이 4번까지 네 놀러 번까지.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만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네. 그때도 그랬는데 민지 씨 좋았습니까?
여러 번 했을 때? 그럼요. 오. 좋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되게 남편을 정말 진짜 좋아했죠.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때 진짜 네, 좋아했구나. 그때 정말 좋아했죠. 아이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여자이기 이전에 내 아이의 엄마로서 먼저 느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 여자로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은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리는, 아이가 더 신경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역할 자체의 캐릭터가 엄마에 더 꽂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거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또 되게 육아에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아기가 있으니까 진짜 부모 모드로. 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모 모드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는 무조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한 11시쯤 되면 이제 남편이 이제 안주 해오면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면서 그날이구나. 이제 나는 이제 날 잡고 얘기하는 거야. 그날 뭐 난 요즘 이런 게 힘들고 뭐 이럴 때는 이런 게 고민이 됐고 앞으로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막 그러면 이제 남편도 막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둘이 좀 그런 깊은 대화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좋다. 무조건. 아니 너무 좋다는 게 아니고. 아니, 와, 나 왜냐면은- 갑자기 막 상상했거든. 전민기가 나한테 막 어. 집에서 와인 한잔 하자 이러면서 막 아 진짜 상상이 안 돼? 아 진짜. 근데 가끔 전민기 씨는 바라긴 하더라고. 맥주를 마시면서 자꾸 나랑 대화를 하자는데 어. 나는 많이 지쳤거든. 이미 방송을 4개를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또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겠다. 맞다. 아 진짜로? 그건 또 다르지 않나? 그동안의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상상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필요한 것이 어쨌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속 깊은 얘기를 알 수가 없고 의외로 이 사람이 되게 나와는 다르게 또 다른 걱정이나 또 다른 맞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삶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 나도 막 털어내면 되게 시원해지고. 어쨌든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 이제 부부가. 너무 알지. 근데 맞아요. 나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본인도 풀릴걸? 이분에 대한 앙금이 악은 많이 쌓였네.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엄마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엄마이기 전에 여자고, 우리가 사람이고, 그 사람도 네. 아빠이기 전에 남자고 사람이니까, 각자 삶을 살면서 지금 약간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기뻐서 나누고 싶은 거라든지, 뭐 나는 이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자. 바람 같은 거를 들으면은 더 하루하루가 조금 의미 있지 않나? 나 진짜 뭐 구성이냐? 나 진짜 원형이야? 아, 나는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 여기 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M존 케어. 우리 버텍스 넘버원의 M존 케어. 부부가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어쨌든 그 소중한 부위를 또 청결하게 씻어야 하잖아요.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버텍스 넘버는 샤워 샴푸까지 완벽하게 되지만 네. M존 케어는 정말 남다르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덥고 특히 이제 사랑을 나누든 안 나누든 거기에 열이 진짜 많다면서 우리 남성분들의 나못 본 지 오래됐어. 땀도 많이 차고 굉장히 꿉꿉한데 너무 하고 싶다. 보고 있나 전민기? M존 케어를 발라가지고 한 1분 정도 놔두고 난 다음에 물로 헹구면은 네. 거기가 천연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고 이제 우리 아들들 써도 돼요. 네. 여기는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원료도 EWG 그린 등급부터 해가지고 아주 좋은 원료로 되어 있거든요. 아들도 아들을. 이거 대표님의 돌 애기 아들부터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네. 지금 청담 SSG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네. M존 케어로 관리하는 남자는 아내와 또는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M존 케어 버텍스 넘버원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보고 구매했다라고 꾹꾹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관리하는 남자의 어떤 필수 조건의 마지막 이 방점을 찍는 것은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남편분 머리숱 많아요? 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개미지옥 파리 한 마리도 못 하죠. 왜 이렇게 많죠? 오. 제주도의 특징인가? 제주도 사람들이 머리숱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거네. 그 그래요. 최고의 장점이지. 머리숱이 조금만 없어도 사실 좀
좀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는데 좀이 아니라 진짜 달라. 머리숱 맞아, 맞아. 있고 없고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 네. 시간 이런 거 고민하셨다면 모션 의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전문직 분들 바쁘신 분들도 그 휴가 내기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가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니까 왜냐면 비절개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네.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보증된 곳입니다. 네. 오로지 모발 이식 이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략한 병원입니다.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이니까요, 여러분. 네. 02-533-5882번으로 무료 상담 전화부터 일단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정TV 보고 꼭 했다고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모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3대2잖아. 아니, 3대1이잖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 여기서. 든든해요 지금 살짝. 저 든든해요? 걱정하고 왔거든요. 공격을 받으려나. 아니, 친구들하고 얘기해 볼 때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은 어때요? 다들 약간 좀 소속력 섹스리스가 많아요? 아니면 다 자주 합니까? 10명 중에 8명은 저처럼 살고 있고 그래, 나도 그래. 명은 이제 나도 언니가 언니처럼. 유일해. 오히려 반대도 있습니까? 여자가 너무 성욕이 없는데 남편이 막 그런 경우 좀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 하는 어떻게 거지. 해서든지 맞아. 하는 내가 보니까 40대, 50대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우윤혜 씨 남편처럼 막 성욕이 넘쳐서 먼저 하자 와이프한테 하는 남성분들이 진짜 없다니까. 잘 없어. 그러니까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와이프랑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기본적으로 성욕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그래? 아 맞아요. 내 와이프여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풀거나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할 수는 있겠지. 아니 혼자는 할 수 있겠지. 어. 나는 성욕이 40대부터 꺾이는 거는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50대가 넘어가면은 그럴 수 아니야. 있는데. 요즘은 막 30대들도 워낙 업무에 치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성욕 없는 남자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여기서 남자가 성욕이 없으면 섹스리스로 가고 남자가 성욕이 있는데 여자가 없으면 섹스리스까지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네. 좀 안타깝지만 진짜인 것 같아. 그거는. 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래요. 여자 그래, 맞아. 그 입장에서는 얘기를 또 하지. 싫은데 하기 해야 싫은데. 되니까 되게 혹시 가서 스트레스고. 바람 필까봐 어쩔 수 없이 응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거면 나는 지금이 좋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부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아예 조금 부부가 관계를 안 하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더라고. 그치. 맞아. 저희 엄마 또 말에 의하면 이제 노부부들 한 70대, 60대 네. 이런 분들이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꼭 그게 사이랑 그거랑 관계는 없는 맞아, 것 맞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몸을 섞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욕구가 없으면은 만약에 우리 남편도 없어 그러면은 뭐 그냥 무슨 이렇게 문제야. 살겠지. 근데 욕구가 둘이 많이 다르면은 그때부터는 한 명은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 요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서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거지. 맞아. 남편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민지한테 얘기를 못한 거일 수도 있고 민지도 지금 앙금이 있는데 그래, 앙금이 지금 있어. 말을 못하는 네, 거일 술 수도 먹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 하는데 얘기해야지. 막 아직 막 터지기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있긴 있겠지. 남편이 한 번도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언지를 준다든지? 남편이요? 네. 전혀. 근데 남편은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스위치가 딱 켜졌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순간부터 야, 너는 우리 아이의 엄마, 엄마. 난 아빠. 그런 요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실하자. 정말 어쩌다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욕구를 어쩌다. 딱 제어한 다음부터 지금은 욕구를 제어, 스위치를 킨 것 같아. 만나보신 것 같아요. 너 만나본 거 아니야? 진짜 오빠 내가 다 알아. 자, 오 박사님, 그럼 전민기 씨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민기 오빠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태고나기를 미안한 얘기인데 이 오빠는 솔직히 너가 아니라 누굴 만나도 그치. 그게 안 될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킨십을 싫어하잖아. 맞아. 그런 터치나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위해서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너한테는 발끝에도 안 미치는 거지. 이거는 왜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 나는 너무 사랑했어 둘이. 난 그거 근데 연애할 때도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여기는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네 번. 불탔던 순간이 있지. 있었어요. 나는 전민기 씨가 일주일에 그때 딱 막 처음 만났을 때 2번인가 3번째 하는 날 나는 이것도 굉장히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전민기 씨가 나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 죽겠는데? 진짜? 일주일에 2회도 자기에게는 버겁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제 그때. 초반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극복할 만큼 너무 사랑했던 거야? 아니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어땠어 그때? 왜냐면 넌 좀 이게 욕구가 있는 여잔데 이 남자가 나아지겠지 또는 이거를 상쇄시킬 만큼 너무 좋았던 거야? 나는 그게 약간 이상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안달이 났던 것 같아. 어떻게 남자가 나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왜 나랑 하자고 안 하지? 왜 맨날 막 하루에 몇 번 하자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러면서 역효과가 났구나. 그럴 수 내가 있지. 이상한 거에 꽂혀버린 거야. 그렇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듯이 나는 오히려 전민기 씨와의 그 첫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그래? 진짜 바닥을 찍었어요. 진짜? 안 섰나? 아니면 끝나버렸구나, 걔. 바로 끝났지? 컵라면? 컵라면 끝났어? 시작하자마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다 갖다 집어넣어. 와. 그러니까 나는 워낙 이제 최악인 상황이고 나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으니까 도대체 이 남자는 뭐지? 나한테 왜 이러는 그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안 하자고 하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러면 더 오기가 생기지. 좀 약간 나는 그렇게 되다가 전민기는 잘못이 없네. 전민기는 한결같았네. 네가 문제였네. 네가 오기로 달려들었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민기를 겪을수록 얘는 바뀌지를 않아. 이건 연기가 아니야. 한결같았어. 얘가 약간 핀트가 상해서. 전민기는 한결같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한결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남자들은 좀 한결같지 아니 않아요? 근데 당신 남편은 아니었잖아. 근데 전조 증상은 물론 있었죠. 어떤 왜냐면 증상이 있었죠? 6개월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시들하긴 했어요. 연애 6개월 이후부터는 네네네. 확 격격? 왜냐면 1년 반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 기간 총 합쳐서 1년 반 동안 보면 6개월만 불타고 나머지 한 1년은 기억 잘 안 나지만 원래 이제 확연히 줄어들어. 좀 약간 그랬던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는 큰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생각나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도 키울 만큼 키웠고.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앙금이 앙금이 있는데 막 너랑 못 살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긴 있다. 있긴 어느 있어요. 정도. 예. 있을 수밖에 하지만- 없지. 지금 작년인데. 그렇다면 뭔가 그걸 상쇄할 정도의 다른 보상이 있나요, 남편? 뭐 남편이 선물을 뭐- 사준다든지 뭐 이런 네. 거 그렇진 않고요. 지금 콩물 사왔다 지금. 그렇진 않고요. 콩물 사왔다고 우리 남편이. 착하고 애기 잘 보고 뭐 그냥 좋은 딱 그 아빠? 정도, 딱 그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슬프다 갑자기. 울어주세요. 진짜 울어요. 진짜 올 것 같아 너 때문에. 지금 남자는 특히 그래요. 말을 안 하면은 몰라. 그러겠지 하겠지만 정확하게 몰라. 몰라, 그리고 맞아. 말도 맞아. 너 뭐 이게 하는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얘기하면 모르고요. 정확하게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과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필요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남자한테도 고민을 덜하게. 예를 들어서 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몇 번을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의 관계가 당신과의 관계가 필요해. 안 그러면 난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나는 너무 하고 싶다. 그 말을 못하겠다. 나 미쳐버려. 지금 영상 편지를 써. 오죽하면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니? 아니 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남자가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사실 한 번도 힘들어. 왜냐 너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스트레스를 받던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생각이 없는데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든지 그랬구나 나도 노력을 해볼게 라든지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왜냐 한 번도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맞아. 괜히 다른 걸로 짜증내고 애 잡들이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도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번이 딱 기회다. 애기 없잖아. 아들이 지금 할머니 댁에 가 있는 동안에 남편과 함께 와인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뭐 오늘 밤 사놓고 기다리는 거지. 무서울까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와인 사진 보내면 안 들어와. 예쁜 속옷을 입고 이렇게 와인을 들고 여보 오늘 밤 콜 막 이러면 안 들어오려나? 안 들어. 그리고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남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이건 그냥 내 피셜입니다. 네. 그 사람의 성과를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노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오빠 겁니다.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어 뭐 이런 거요? 예를 들면은 나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사람을 여러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게 좀 힘든 네네네.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좀 그런 비즈니스 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인정 욕구. 그러면서 진짜 오빠 대단하다. 이런 거 되게 힘들었지? 멋있다. 뭐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우리 오빠 잘한다, 고생했어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분명히 알 거야.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과 이런 거를 해주면은 나는 그 남자 입장에서 되게 든든하고 뿌듯할 것 같거든. 자 오윤아 씨 현실적으로 여보 오늘 밤 섹스하자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 아니 힘들면은 문자라도 보내. 문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카톡은 특히 목표 지향적인 남자들은 막 기대가 워낙 주변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해도 본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맞아.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힘들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가 하는 노고가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맞아. 있어.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구체적인 칭찬해주면 내가 흘리는 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 있지. 그리고 다시 보이지. 내 여자가. 내가 그래도 좀 기댈 수 있구나. 약간 의지할 수, 평생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뜨밤을 유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빌드업이 돼야지. 빌드업이. 그런 칭찬들이 빌드업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그렇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남편도 이제 본인 자기 속 얘기를 막 좀 한다. 막 이랬는데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빌드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오빠 오늘 밤은 내가 생각만 해도 어색해. 그치 이건 쉬운 건 아니지. 하지만 근데 노력해야 된다. 부부관계는 계속 맞아. 노력할수록 어.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배우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일단은 그 윤혜 씨 말 중에 전 기억나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 이거는 맞는 것 더 같아요. 멘붕이야, 남자는. 오히려 생각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과연 이제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고 말로 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뭐 진짜 카톡으로라도 카톡, 하는 맞아. 연습을 좀 하다 썼어요 보면은 카톡. 네. 나중에 또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건넬 수 있고 맞아. 당연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절대 네. 하면 안 되는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오늘 칭찬하려고 마음 먹었지. 오빠 이래서 그거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러면 최악이야.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러니까 뭐 이랬는데 나도 이거 좀 힘들어.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맞아. 나도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맞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은 불만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오늘 요 정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애도 없는데 네. 뭐 전화가 지금 계속 와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 저를. 이런 것도 똑같아 정민기. 그래, 정민기 전화 엄청 오거든. 지금 제가 여기 오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또 보수적이어가지고 네, 좀 싫어할 수 걱정되거든요. 있어서. 예,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리고 막 늦게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제발 내가 네. 늘 얘기하잖아.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전화 계속하고 이런 거 말고. 전화는 지금 뭐
한 8통화 왔네요. 전에 나간 오정TV를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아. 못 봤어요. 아니, 싫어해요. 약간. 근데 어떻게 나왔어? 네, 저요. 그러니까 지금 앙금이 가득 찼잖아. 이거 풀어줘야지. 예, 허락받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고 하고 싶은 거는 그 먼저 좀 저지르고 나중에 진짜? 통보하는 스타일. 이거는 영원히 남편이 안 보는 걸로. 아마 못 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유튜브 안 보시거든요. 안 보고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SNS를 아예 안 해가지고 모를 텐데. 그 주변 분들은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근데 얘기를 그 주변 형수님- 분들이 제 얼굴을 잘 모르면 다행이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그래. 한두 분 빼고는 뭐 친구도 딱 정해진 사람만 만나고 음. 나머지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 아닌 이상 네. 봤더라도 아무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정이들은 영원히 묻고 갑니다. 우리 사정이들 중에 전문직 사정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 피하는 걸로. 네, 지금 알겠습니다. 남편분 전화 50통 왔다고요? 이제 곧 빨리 전화.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민지님 어쨌든 오늘 그 우리가 대화 나눈 거를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좀 남편분이랑 한번 좀 달라졌으면 달라진 거 얘기 풀러 나오세요. 피드백을 주세요 저희한테. 알겠어요. 이런 빌드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지님 하시는 그 유튜브는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열심히 회원님들, 지금 센터가 방학을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제 홈트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뭡니까, 네. 채널 이름이? 나는 검색해 볼게요. 필라 에미. 네, 아직 막 영상은 많진 않은데 네. 네, 꾸준히 하려고 해요. 이제 네. 회원님들이 이제 혼자 집에서 운동을 할 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의도는 아니고 정말 다같이 건강해지자 필라테스로. 필라엠이랑 필라엠이. 인스타그램은 시완엠이에요. 시완엠이 여러분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에미를 좋아하네. 에미를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민지님과 함께 또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한 얘기긴 하지만 이걸 되게 솔직하게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너무나 용기 있는 분 같고 저희랑 또 이제 결도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 네. 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